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롭게 등장해서 유망한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자격증 핫트렌드 함께 하시죠. 네, 자격증 핫트렌드 시간입니다. 미래의 유망업종으로 등장한 자격증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함께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전문가협회 전문위원 백지연 선생님 오셨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자격증 어떤 건가요? 네, 우리 이제 며칠 있으면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네. 네. 그래서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복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복 너무 곱고 예쁘잖아요. 오늘은 한복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늘 이 자격증 핫트렌드 코너에서는 좀 생소한 자격증이 등장을 했는데 한복 기능사, 제가 생각하는 한복 디자이너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예, 뭐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먼저 제가 한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의 한민족이 살아온 어떤 시간 속에는 의식주를 포함해서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의생활은 그 시대의 상황과 민족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민족의 의상활은 그 시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 신석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 실을 짓는 가락바퀴와 뼈바늘, 배실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무렵부터 옷감을 만들고 옷을 지어서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거 우리 국사책에서 많이 봤던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익숙한 그림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보시면 누구나 다 입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무병장수를 위해서 흰색의 베넷 저고리를 베넷 저고리. 입으시죠. 예. 네. 입고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조각의 천으로 만든 옷이나 백줄로 누빈 저고리를 입혀서 아이의 무탈함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돌이 되면 여러 가지 색, 천을 이어서 만든 색동 소매가 특징인 돌복을 입히고요. 네, 예쁘다. 옷에 사용하는 색이나 문양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이나 복을 기원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처럼 한민족의 의생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면서 연령이나 성별, 상황에 따라서 옷을 구별하여 입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동생이 다음 달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통 혼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복을 맞추러 갔었는데 꼼꼼하게 체크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한복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격증이 좀 여러 개가 있나요? 어떻게 구별이 되죠? 국가 자격증과 네. 민간 자격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자격증을 말씀을 드리면 네. 한복 기능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요.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산업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그 동일 직무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하시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한복 제작 전문가로서 취업하기에 아주 유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복 산업기사는 그 관련 기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기능사보다는 한층 수준 높은 숙련 기능하고 그다음에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또 서비스 정신 또 열정이 있는 그런 정열적인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만 국가공인 자격증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한복 관련한 민간 자격증도 여러 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예, 이거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민간 자격증은 한국 웨딩 플래서, 또 복식 유물 재현 지도사, 규방 공예 지도사, 한국 복식 디자이너, 한복 코디네이터, 또 왕실 혼례 복식 지도사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있네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은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니까 네. 국가공인 자격증인 한복 기능사나 한복 산업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나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한 무려 30년이 넘었어요. 네. 예, 1983년 대통령령으로 해서 한복 기능사 1급과 2급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1급은 91년도에 잠시 폐지가 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5년도에 한복 기능사 1급이 부활이 되었고요. 98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다시 한복 기능사라는 이름이 한복 산업 기사와 한복 기능사로 분류가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물론 한복은 우리 고유의 의복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하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겠지만 네. 이렇게 벌써 폐지가 되고 부활이 되고 시험이 있었고 자격증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그러셨구나. 네. 예, 예. 그래서 한복이 그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색상이나 형태 등에서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패션화가 되어가고 있고 네. 또 고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점차 가깝게 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치수도 규격화가 되고 또 패턴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었어요. 네. 소재 개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실용성 있는 한복을 또 많이 보급을 해야 하고요. 네. 이러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격제도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복 진짜 예뻐요. 맞아요. 저도 한복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설이나 이럴 때 한복 입지 않았어요? 입었었죠. 그쵸. 어릴 때는. 요즘에도 좀 입나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저도요. 앞으로 뭐 추석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명절 때만큼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요즘에 또 보면 어르신들은 편하다고 하시면서 개량 한복 맞습니다. 많이 입으시던데 네. 개량 한복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량 한복, 뭐 생활 한복 이런 용어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개량 한복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형된 어떤 전통 한복의 이름인데요. 1960년대에는 개량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많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활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한복을 입을 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고름이라든가 동정, 뭐 데님, 뭐 허리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지나치게 화려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실용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옷에 대한 또 관심이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이라는 개념으로 생활 한복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분류하자면은 생활 한복은 그 개량 한복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생활 한복은 개량 한복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옷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 한복의 불편한 점을 개량한 불편함을 없애고 일상에서 입을 만하게 만든 것이 생활 한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생활 한복 입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푸근한 느낌, 정감 어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복 기능사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한복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여자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예. 네,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기분이 좋은데 그러한 그 각종 한복지를 재료로 해서 고객의 체형에 맞춰서 치수를 재고 또 본을 뜨고요. 또 재단하기 어떤 그 공정을 고쳐서 그 재봉틀로 받고 아니면 뭐 손바느질로 해서 저고리라든가 치마 또 바지 두루마리, 또 마고자, 조끼, 뭐 버선 이러한 그 한복 의류 등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도 한복을 자주 입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단만 봐도 너무나 고와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고운 원단으로 저고리나 치마 이런 것들을 만들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재봉틀 얘기 나오고 하니까 가사 시간에 막 바느질했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재능이 없어서 잘 못할 것 같기도 어렵죠. 한데 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을까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나요?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한복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누구라도
예, 누구라도 학력이나 연령이라든가 뭐 경력, 성별의 제한이 없이 응시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높은 이제 한복 산업 기사는 네. 응시 제한이 있는데요. 아. 네, 기술 자격을 소지하거나 또 관련 학과 졸업, 또 순수하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 자격이란 것은 유사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을 했거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에서 1년 이상의 경력, 또 동일 종목 외에 외국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응시가 가능하고요. 관련 학과 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은 한국 의상학과라든가 또 한국 복식과학학과 또 전통 의상과 이러한 섬유나 의류, 한복 관련 학과에 이수하신 분들이면은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한복 관련한 전공이 따로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섬유나 의류, 한복 관련 학과와 동일한 유사한 관련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막 한복 기능사, 한복 산업기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드라마 생각도 나요. 그 보리보리랑 연민정 얘기 나왔던 그 드라마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이제 그 대를 이으려고 경쟁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네. 특히 이제 실기시험이 직접 한복을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시험 과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복 기능사를 먼저 알려드리면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섬유 일반, 한복 구성, 도안과 배색, 복식 의장 및 한국 복식 문화사. 라는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객관식으로 사지 태기령으로 60문항, 총 60문항이 60분 동안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은 한복을 직접 제작, 작업하는 건데요. 네. 작업형으로 한 5시간 정도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한복 산업기사를 알려드리면요. 한복 산업기사는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식 의장 및 한국 복식 문화사, 한복 구성학, 피복, 재료학의 3과목이고요. 네. 역시 사지태기령이고 과목당 20문항으로 과목당 30분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은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한복 작업을 하고요. 네. 6시간 정도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실기시험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실기시험 그 후기를 제가 좀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지역마다 시간이 약간씩은 다르게 주어지긴 하는데 네. 오전과 오후 이렇게 걸쳐서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밥을 안 먹고 만들어야 되는군요. 식사는 하셔야 되지만 점심시간 점심시간을 빼고 좀 측정되는 시간인가 봐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완성을 못하면 제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완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2번째 중요한 거는 주어진 과제를 꼼꼼히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3번째는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션이 주어지는데 네. 그 미션을 보니까 여러 그 한복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이 제시가 되어서 그 수험생분들은 연습할 때도 그러한 부분에 유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싱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싱이 잘 안 되면 빨리 교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이 뭐 끊겨진다든가 뭐 밑실이 제대로 감기지 않으면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안 그래도 긴장이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그럴 때는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보니까요, 한복 기능사랑 한복 산업기사가 실기시험에서 네. 작업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네, 네, 네. 이 한복 산업기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을 더 주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네. 합격 기준도 여쭐 텐데 다른 자격증 시험처럼 60점만 넘으면 합격 네. 이렇게 될까요? 한복 기능사는 다행히 과락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잘 균형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만 넘으면 필기 시험 합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실기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요. 산업기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산업기사는 과목당 40점이 넘으셔야 되고요. 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와, 제 주어진 시간
시간 안에 한복을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생각만 해도 제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한복 기능사 시험 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되나요? 올해 일정은 이제 기능사 시험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4월 달에 필기 시험이 있었고요. 5월에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한복 산업기사 시험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8월 16일 날에 필기 시험이 치러졌고요. 네. 실기 시험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그러네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합격률만 보면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이 한복 기능사랑 산업기사 합격률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합격률은 한복 기능사의 경우에 필기 시험이 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68.5%, 작년에는 높네요. 68.5%가 나왔고요. 네. 실기 시험은 57%로 나왔는데 오. 이 한복 기능사가 국가 그 자격 시험 중에서는 응시자가 좀 적은 수의 적은 응시하는 편이네요. 적은 네. 분이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합격률도 좀 높게 나오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제가 한복 산업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필기 시험은 평균 59%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실기는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34%를 보였습니다. 네, 네. 오. 한복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적네요. 응시자부터가 네, 그렇습니다. 적네요. 와, 놀랍습니다. 좀 더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실기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 실기는 특히 이제 꼼꼼하게 제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제 치수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치수를 정확히 보시고 그래야죠. 뭐 본뜨기나 마름질, 뭐 바느질, 끝손질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제작을 하시고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작년에는 사교삼이나 삼겹 오방장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배웠던 것이 저는 잘 기억이 모르겠어요. 안 나요. 네. 남자 뭐 객기 저고리, 깨끼 저고리, 뭐 아. 여자 쪼끼 깨끼 저고리 뭐 이러한 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좀 수월한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실제 예시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네.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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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예시 경향을 문제가 좀 보고 있을까요? 싶어요. 예, 제가 공개된 문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네. 지금 보여지는 그 문제는 여자 조끼 색동 저고리. 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 재료를 이제 그 천을 지급을 해드리고 네. 치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도면을 보시고 그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도 재단을 해서 한복을 재단을 하는 건데요. 정말 그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제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뭐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정말 아. 어렵네요. 네. 자, 이런 거는 어디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같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런 데가 있을까요? 네, 그 사단법인 한국문화센터라는 곳에서 네. 지금 교육이 국가고시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자격증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복을 정말 좋아하시고 꼭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한복을 좋아하시고 한복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종로에 보면은 왜 그 광장시장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시장에 보시면 한복 그 전문 매장들이 많이 있고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배우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합격률은 높았지만 응시자가 굉장히 작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응시를 안 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매년 10월이면은 한복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아셨나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매년 네. 10월 중에 한복의 날이 지정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며칠 안 남았죠. 그러네요. 10월 9일에서 11일, 3일간 한복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9일에 한복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해서 한복 관련 전시, 그다음에 한복 마켓을 운영하고요. 부대 행사로는 한복을 입는 법, 또 한복과 어울리는 화장법, 또 액세서리 등의 방법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네. 부산에서 한복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이 부산에서 열렸고요. 조선시대에서 현대 사회까지 이르기까지의 한복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한국 한복 트렌드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한복 나눔 잠터나 해외동포의 한복 보내기 행사 이러한 여러 갖가지 가지 행사가 행사네요. 열렸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복과 좀 친해지기, 익숙해지기, 네. 알리기 행사들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시기적절한 그런 자격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자격증 핫트렌드에서는요. 커리어 전문가협회 전문위원 백지연 전문위원과 함께 한복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격증 카운트다운 이번 시간은 영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자격증 카운트다운입니다. 나와 있는 자격증 시험 관련 일정들 전해드릴게요. 네, 먼저 보거조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바로 내일 9월 17일 마감합니다. 응시하실 분들 좀 서두르셔야겠네요. 자, 이 보거조리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필기 시험이 먼저입니다. 10월 10일에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실기 시험은 11월 21일부터 12월 4일 중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 기다리는 합격자 발표 12월 11일에 들으실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주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역시 이미 시작이 됐고요. 9월 17일 바로 내일이면 접수가 마감되겠습니다. 주조기능사 자격증 시험 역시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서요. 필기 시험은 10월 10일에, 실기 시험은 11월 12일부터 12월 4일 중에 치러지게 된다고 하고요. 아울러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1차 원서 접수는 9월 23일까지 약 일주일 남았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2차 원서 접수는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루어집니다. 1차 원서 넣으신 후에 시험은 11월 7일에 보게 되고요. 2차 시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합격자 여부는 2015년 12월 9일과 2016년 2월 8일 사이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고요. 시험은 11월 14일에 치러져서 합격자는 12월 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격증 성공 취득을 위한 꼼꼼한 움직임, 자격증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자격증들이 많이 나왔죠. 소비자 전문 상담사, 한복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기 개발이나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알찬 정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보 취합 잘 하시고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력적인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다음 주에도 다양한 자격증 소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